미래의 목표가 중요한 건 미래에 도달할 그 결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토록 바라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사실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경험들 뿐인 거예요. 오늘 마음에 담아두는 한 문장 가볍게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시작할까 하는데, 오늘 문장은 그렇게 바랐던 그때 그 마음을 너는 기억할까? 라는 문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이 문장이 어디에 나온 표현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2009년의 우리들에 나오는 가사예요.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인데 잠깐 밴드를 소개하면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브로콜리 너마저라고 하는 밴드가 첫 번째 앨범 보편적인 노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팀 개개인의 문제들로 이 앨범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절판됐어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다 내려갔죠. 1집에 있는 노래 중에는 앵콜 요청 금지라는 곡이 되게 유명한데 가사와도 잘 어울리는 스토리가 생기면서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나름 명반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앨범 사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앨범 중에서는 가장 비싼 앨범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앨범에 보면 2009년의 우리들이라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6번 트랙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게 이뤄질 거라 믿었던 그날은 어느새 손에 닿을 만큼이나 다가왔는데 그렇게 바랐던 그때 그 마음을 너는 기억할까? 이룰 수 없는 꿈만 꾸던 2009년의 시간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00 몇 년의 시간들 또는 1900 몇십 년의 시간들이라고 되짚어 볼 만한 그런 기억들이 다들 하나쯤은 있죠. 다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먼 미래를 보면서 이것만 끝나면 진짜 이렇게 해야지, 그땐 진짜 이렇게 살아야지, 그땐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버틴 날도 있을 겁니다. 저한테 한 가지 기억나는 순간은 제가 22살 고졸이던 시절,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자퇴를 하고 수능을 공부하던 시절에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수능 공부를 했는데 거기 옥상을 가면 학교를 포함해서 부산이 쭉 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쭉 내려다보면 캠퍼스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바로 앞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열심히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자유로워 보이고 좋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제가 저기 난간에 걸터 앉아 있을 때가 있었는데, 사실 저기 밑에 또 언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전혀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보면, 건물 아래쪽에서 보면 약간 삶을 비관하여서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 아저씨한테 혼났던 기억도 있는데, 그렇게 수능 공부를 끝나고 이제 행복이 찾아왔고 만사형통했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한 걸음 더 진일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정들의 연속이었어요. 첫 번째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고 자퇴를 한 후 또 대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의과대학에서는 더 전투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이제는 사업을 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대학교를 가는 그날도, 의과대학을 합격한 그날도,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그날도, 아니면 창업을 하고 투자를 받는 그날,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이제 이것만 끝나면 모든 게 다 이뤄질 것 같다고 믿었던 그날들인데, 정작 그게 손에 닿을 만큼 다가온 상황에 도착하면 어떤 궁극적인 행복이나 절대적인 만족감 같은 건 없단 말이죠. 이후에 또 그냥 여러 과제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의 목표나 간절함이 중요한 거는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그 소중한 마음들인 거예요. 그렇게 바랐던 그때 그 마음, 정작 도달하고 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당시에는 선명하고 소중하게 두근거리면서 또는 괴롭게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 당시에는 잊을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던 그 간절함과 희망들, 그런 것들이 더 본질인 거죠. 미래의 목표가 중요한 건 미래에 도달할 그 결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토록 바라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사실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경험들 뿐인 거예요. 미래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나의 잊을 수 없는 꿈 같은 감정들, 그런 소중한, 때론 괴로운 지금 이 순간의 감정들, 그게 우리 경험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넥스넷 창업주 김정주 대표님을 아시나요? 지금은 안타깝게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 뵐 수 없는 분인데, 김정주 대표님께서 지인 기업가에게 보낸 메일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근데 너는 나 같은 시트하고 시티한 일은 하기 싫고 멋지고 근사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고 있잖아. 그게 뭔가 짜잘한 것, 아니 찌질한 것을 쌓고 또 쌓고 쌓다가 보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 너도 그렇게 작게 찌질하게 쌓는 일, 즐겁게 오래도록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무시하고 덤벼도 묵묵히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봐. 그게 너에게 무언가 의미를 줘야 하기도 하지. 그 작은 하루하루의 일상이. 다른 메일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결국 누구도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는 거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마음고생, 몸고생 힘들어 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겐 오늘이 더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하루 한 끼, 한 순간순간을 즐겁게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야? 회사도 결국 뭔가를 이뤄낸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일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뭔가를 바라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여러분 넥슨은 진짜 엄청 큰 회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들어 본 분도 결국 그때 고군분투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시절, 한순간 한순간 즐겁게 노력했던 그때, 간절하고 절실하게 노력했던, 그렇게 바랐던 그때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1년 전쯤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저는 그 근면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축제를 하든 몸이 아프든 그냥 도서관에서 해야 할 공부를 묵묵히 했던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적이 있어가지고 회사 일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기가 다른 회사와 다 같이 쓰는 빌딩인데 저희가 이전 사무실이었거든요. 한 1년 넘게 거의 매일 저희 팀이 가장 늦게까지 일을 했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팀원분들께서 뜻이 맞아가지고 성과가 있든 없든 명쾌한 답을 얻었든 답보 상태든 늘 저렇게 가장 늦게까지 불을 켜두고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빌딩에 우리 사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는 사진이 수십 장이 있거든요. 제가 저 시절에 저런 사진을 그냥 찍어서 모으면서 한때 잠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다 끝나면 진짜 우리가 성공해서 많은 걸 이루면, 그리고 또 우린 스타트업이니까 우리가 상장을 하든 M&A를 하든 나름의 유의미한 결실을 맺어서 또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도약이 생기면 그때는,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동력으로는 요거를 지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는 꾸준한 동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쯤 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김정주 대표님의 글을 봤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공부를 할 때도 한창 괴로워하면서 하다가 그냥 그 순간들을 기꺼이 경험하고 작은 행복에 집중하며 지내고자 했을 땐 즐겁게 지내는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큰 과제가 있고 나를 믿고 자신의 신용을 걸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나를 믿고 국내 최고의 대기업들을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는 팀원들, 나를 믿고 첫 번째 커리어로 이 작은 회사를 택하는 사람들, 그런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압박감을 느끼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걸 버티기 위해서 먼 미래의 행복을 쫓아 위안을 삼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일을 대하는 자세도 많이 바뀌었어요. 먼 미래의 어떤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치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만 할 수 있는 경험들, 디스턴싱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든 팀원들과 불편하게 연봉 협상을 하든 투자를 유치하든 투자를 거절당하든 그 모든 일들을 그냥 그대로 기꺼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는 일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 언젠가 성공해서 정말 그런 시기가 왔을 땐 오히려 사라져버릴 그 소중한 마음들을 더 만끽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가 없거나 조금 더디더라도 친구들은 나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시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게 이뤄질 거라고 믿었던 그날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정의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지금 여기서 잘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디스턴싱 개념의 마지막 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역시 나도 알아차림도 그 모든 것들 다 지금 이 순간만의 일이지 결코 과거나 미래에 있는 일들이 아니다는 것,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현실이 힘들고 먼 미래만 바라보며 막연한 꿈을 쫓고 있을 땐 브로콜리너마저 2009년의 우리들이라는 노래 가사, 그렇게 바랐던 그때 그 마음을 너는 기억할까? 라는 문장을 스스로한테 한번 되뇌어 보면서 다시 나의 주의를 지금 이 순간에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문장은 그때 바랐던 그 마음을 너는 기억할까?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